MBC 라디오 95.9 MBC 라디오 예,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을 연결했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역 후에 무기 중개업체 고문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절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기 중개업체는 도대체 뭐냐? 여기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군의 무기 구입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은 외국산 완성품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의 국내 수입을 대행하거나 관여하는 700여 개의 무기 중개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하더군요. 네.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우선 무기 중개업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을 드리죠. 예, 우선 일반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무기 로비스트라는 말이 있고 예, 또 무기 중개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로비스트가 고용하는 사람이 이제 중개상 또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로비스트는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기획, 설계, 판매 이런 프로젝트를 다 하는 걸 로비스트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중개업체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로비스트가 중개업체를 고용하나요? 그렇죠. 가장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어떤 상위의 매니저는 로비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기획을 다 하고 그다음에 판매까지 하는 걸 전체를 담당하는 걸 로비스트라고 하고. 예전에 유명했던 린다 김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로비스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기중개상보다 한 단계 위의 분들이죠. 예. 그리고 무기중개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거든요. 예. 이 둘 사이에 중재를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약 실무 판매를 하는 거죠. 양쪽 예. 입장을 절충하고요. 예. 예, 그것만 담당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를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예. 자, 그런데 무기중개상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뛰어난 정보력을 무기로 해가지고 그 무기의 구매 계획까지도 관여하는.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무기 소요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는 개념, 또 무기 성능, 또 무기 구매 계획에까지도 관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중개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네. 그럼 누구랑 계약을 합니까? 로비스트랑 합니까? 자, 이 로비스트하고도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떤 외국 회사의 국내 무역 대리점 또는 지사 또는 무기 중개상 이런 어떤 중간 존재들에 대해서 일체 계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위사업법은 예전부터 외국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 단지 무기 중개 업체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외국하고 다른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외국에는 이런 어떤 무기 중개사항이 다 계약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어떤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로비스트는 어디서 돈을 받습니까? 로비스트도 수수료를 받는데 이건 중개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LC당초 어떤 무기를 공급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 어떤 무기 계약 판매 이런 걸 다 성사시킬 테니까 그 무기 판매가의 몇 프로를 로비스트가 받는다. 예. 이렇게 LC당초 계약이 돼 있고요. 예. 이건 참 투명하게 관리되기가 힘듭니다. 예. 그다음에 성공 가능성 옛날에 린다긴 같은 경우는 사업이 무기 판매는 4%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물경 90%의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예.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아, 예. 그런데 무기 중개 수수료라는 거는 우리 복덕방 부동산 중개사 가면은 법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방위사업청에서도 어떤 금액에 따라 가지고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다 정해놨고요. 예. 이게 또 신고가 돼야 되고. 예. 이거는 좀 투명하게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우가 다르죠. 무기 중개상에 나중에 이제 전역한 군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김병관 후보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들어보면 네. 무게중개상은 로비스트의 또 하위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성장군급이 들어가서 일할 만한 곳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에 그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예. 여러 어떤 그 군인들에게 가장 좀 황당하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지금의 무기 중개상 즉 에이전트한테 고용이 돼 가지고 비상근으로 일을 했다는 예. 이런 것들은 이건 격으로 봤을 때 대령급이 하기에도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그런가요? 드는데 예. 대장급이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한때는 저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한미 동맹을 책임지면서 예. 어떤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어떤 그 인물이 말이죠. 예. 어떤 무기 중개사,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 어떤 밑에가 있었다. 예. 자기는 국토 해양 정책을 총괄하던 정책가가 어디 동네 그 부동산 중개인의 어떤 고용이 됐다.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사성장군의 격에도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또 그 고용이 된 UBM택이라는 무기 중개 업체가 거기에 대표자가 과거 93년 율곡 비리 때부터 작년에 어떤 독일 회사의 어떤 뇌물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잡음에 오르내렸던 사람이죠. 예. 여기에 고용이 돼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장급으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여론입니다. 예. 그 얘기는 UBM택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무기중개상 이름이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격에 안 맞는다, 어떤 그 처신이 부적절하다, 이게 위법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정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예. 검사나 판사들 퇴직하면 변호사하고 정관예우 받는다고 합니다. 예. 예, 사실 군인도 퇴직을 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상대하던 후배 군인들이 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무기 중개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후배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죠. 명백한 예. 정관예우입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군에서의 지식을 어떤 방위 산업이나 군사 정책에 조언을 하고 예. 또 자기가 그걸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죠. 예. 그런 지식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자기의 지식을 국가 정책 발전에 활용한 게 아니라 예. 문제가 많은 잡음이 있는 업체의 특정 사업에 고용이 돼가지고 예. 후배들한테 그런 어떤 업체의 유리한 결정을 로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어떤 의혹인데 예. 그것이 독일 MTU사라는 데서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이라는 구성품을 들여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작년에 감사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서 감사를 받았고 예.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독일제 제품을 들어오도록 결정한 실무자가 검찰에 고발당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병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부당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 예.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한 격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뭐 여러분들께서 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이 고문으로 근무했던 UBM택이 독일의 군수업체 MTU사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개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비상근 자무이사로 일할 당시에 이제 K2 이건 국산 전차입니다. 예. 파워팩 이건 엔진 플러스 변속기를 얘기하는 거죠. 파워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이 파워팩의 국산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국산화하지 않고 네. MTU사 제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예, 원래 독일제 제품 수입 안 하고 국산화 한다는 게 국가 정책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번복된 겁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국산 제품이 성능이 안 나와서 번복을 하고 독일제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정책이 바뀌었는데 예. 지금 감사원 얘기는 뭐냐면 국산 파워팩의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예. 오히려 독일제 제품 성능에 문제가 많다. 예. 그렇다면 멀쩡하던 국산화 정책이 번복이 돼서 외국제 제품을 수입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정책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MTU사의 어떤 그 영업 로비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예. 기존의 그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파워팩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고 예. 이미 가고 있던 국산화 정책을 폐기하고 독일제로 정책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예.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의혹이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청문회에서 또 뭐 밝혀낼 문제가 있기도 하겠죠. 물론 뭐 청문회에선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어찌됐든 도대체 무기중개상과 로비스트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그냥 들을 뿐이지 정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 김종대 편집장께 설명 들은 건데요. 네. 많은 걸 또 새롭게 알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방위산업체 인사가 국방부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회전문 인사라고 하죠. 예. 이게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군수산업체에 국방부나 어떤 장교들이 취업을 하고 예. 그래서 중력으로 승진했다가 다시 국방부의 중요 자리로 컴백하고 심지어는 예. 장관까지도 군수기업 출신인 사람이 오고 그러게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회전문 인사가 미국의 어떤 하나의 이너서클을 예.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군산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예.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게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했던 예.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항상 사회 문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쪽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군요. 아니 문제의식이 많죠. 예. 그런데 그 일례로 그 세계 1위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경우에는 예. 임원의 90%가 군 출신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보잉사 같은 경우도 임원의 50%, 그다음에 유럽의 EADS 같은 데도 약 한 40~50%가 예. 전부 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 이것은 군 출신이 사실은 그 로비 어떤 영향력도 있지만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군 출신을 업체에 그 진출을 시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 네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주로 그 동안의 뇌물 스캔들, 예. 어떤 국방 비리로 연결되면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된 예. 적이 많다는 알겠습니다. 뜻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었습니다. 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전라북도 교육청과 경기교육청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습니다. 근데 해당 교육감들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 그래서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이래서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 해당 교육감 중에 한 분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